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신청사 건립 부지의 지지력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반 보강이 불가피해져 사업비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 등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박람회가 전북에서 시작되는 신재생 에너지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박람회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수소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선보이고 에너지 미래를 전망하는 포럼도 열렸습니다. 익산 읍면동 최초로 지역 자료집인 왕국면지가 발간됐습니다. 왕국면의 자연과 역사, 문화유산을 종합하고 마을 주민들이 제공한 사진과 기록들도 함께 실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수요일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익산 신청사 건립 부지의 지지력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지는 신청사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반 보강이 불가피해져 사업비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 등 사업계획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신청사 건립부지,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터파기 공사와 파일 받기 등 기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5%. 이런 가운데 시공사가 부지 지지력을 측정한 결과 측정 지점 5곳 가운데 2곳이 기준치 값인 50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구조물이 주는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부지 지지력이 약하면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의 안전성이 위협받게 됩니다. 땅 지지력 그 실험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땅 상태에 따라가지고 부분적으로 진해력이 좀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지력이. 현재 계획대로라면 익산 신청사 건립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948억 원. 신청사는 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오는 2024년 말까지 지어집니다. 하지만 일부 부지의 지지력 미달로 추가적인 지반 보강 작업이 필요해진 상황. 때문에 사업비와 공사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설계 단계에서 부지 사전 조사를 했지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정밀 측정한 결과 일부 부지의 지지력 미달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초공사와 함께 지지력을 향상시키는 보강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어서 사업비 증액 내지 공사기간 연장 등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해력 부족한 층들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보강들, 지지력을 향상시키는 부분들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가거든요. 지난해 12월 지금의 현 청사 뒤편 부지부터 시작된 익산시 신청사 건립. 부지 지지력 미달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지반 보강이 불가피해져 사업계획 차질이 우려됩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군산조선소가 2017년 7월 가동 중단 이후 64개월 만에 재가동에 나섭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조선소는 다음 달 4일 철판 절단식을 시작으로 선박블록 생산에 들어갑니다. 군산조선소는 다음 달부터 선박블록 생산 공정에 들어가 내년 완성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시설 보강과 기숙사 정비 등의 작업을 다음 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 외국계로 넘어간 특수목적법인 A기업의 주주 변경을 위한 취득 인가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제271차 회의를 열고 법률관계와 새만금 해상풍력의 주식 취득 절차를 문제 삼은 민원 제기로 이같이 연기했습니다. A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했던 전 직원 B씨는 A기업의 주식 매매 과정에서 공동대표 선임과 법인 변경 등기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전기위원회는 관계법규와 자본 조달 계획, 민원 내용 등의 사실관계 확인 후 심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가균형 발전은 국가 존속과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를 위해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극 3특 체제는 부산, 울산, 경남, 충청권 등을 메가시티로 만들고 전북과 강원,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수도권 쏠림을 막겠다는 정책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도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842.5명으로 한 해 전보다 26.2명 늘었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주된 사망 원인은 암이 8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심장병 등 순환계통 질환이 50.8명, 교통사고 등 외부 요인이 42.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 수는 102명으로 2020년 대비 87명이 증가했습니다. 익산과 군산의 내년 일반고 신입생이 올해보다 늘어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인 익산은 8개 고등학교에서 내년 신입생으로 1,890명을 선발합니다. 올해보다 210명이 늘었습니다. 군산도 8개 고등학교에서 올해보다 216명이 늘어난 1,944명을 선발합니다. 모처럼 고등학교 신입생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07년 황금돼지해 출생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은 신재생 에너지가 직접화되고 아리백 산단이 들어서면서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박람회가 군산에서 개막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전기 분해를 통해 물에서 산소와 수소를 분리하는 수전해 장치.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전혀 없습니다. 이 수전의 생산 장치를 활용하면 안전하고 고효율의 청정에너지인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합니다. 물에다가 전극을 집어넣고 양극과 음극을 전기를 가하면 양극에서는 산소가 생기고 음극에서는 수소가 생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전해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산소는 날려보내고 수소를 지금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소를 얼마나 값싸게 만드는 거가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닷바람을 맞아 거대한 블레이드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이 바람을 전기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해상풍력 발전기 모형이 새만금으로 옮겨왔습니다.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대안이 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가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51개 기업이 참여해 그린수소와 해상풍력, 태양광 등 첨단 기술과 정보 등을 선보입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 업체뿐만 아니라 경쟁업체들이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동시에 알 뿐만 아니라 저희 기술력을 좀 더 개발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스마트 그린 국가 시범산업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알리백산단을 도와주는 발판으로서 작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군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강화와 더불어 앞으로 나아갈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지역인식을 전환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람회를 통해 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우리 시에 정착하고 우리 지역의 일자리와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람회는 62개 주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방안과 신재생 에너지에 나갈 방향도 제시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는 오는 30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의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용역 계약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임선 익산시의원은 어제 진행한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10억 원 이상인 경우 입찰 공고 기간을 40일 전부터 해야 하지만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용역 입찰 공고 기간은 24일이나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입찰 공고 기간이 짧아 한 개 업체만 참여하면서 전라북도 감사에서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도가 군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이번 주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도의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2월 31일 끝나는 자동차와 조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군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투자기업은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18억 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우수근로자 선발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문화생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우수근로자 선발 근속연수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근로자의 문화생활과 건강증진 사업에 정부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시민단체가 군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군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이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책임성과 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논의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공개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과 군산경찰서의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출소한 성범죄자가 신고한 신상정보를 즉시 법무부에 알려야 하지만 20일에서 30일가량 늦게 통보했습니다. 또 군산경찰서는 해마다 성범죄자의 사진을 새로 찍어서 법무부에 보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1, 2년 전 사진이 사용됐습니다. 감사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익산 읍면동 최초로 지역 자료집인 왕궁면지가 발간됐습니다. 왕궁면의 자연과 역사, 문화유산은 물론 마을 주민들이 제공한 사진과 기록들도 함께 실렸는데요. 왕궁면지는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 왕궁면 장중마을. 마을 어귀에서 조금 걸어가면 오래된 정자가 하나 나옵니다. 조선 중기 문신이었던 표홍 송영구 선생이 선친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망모당입니다. 왕궁면에는 망모당을 포함해 10곳의 지정문화유산이 있을 정도로 익산의 역사와 문화 중심지로 꼽힙니다. 왕궁면에서 지난 27일 익산시 읍면동 최초로 왕궁면지를 발간했습니다. 왕궁면지는 자연환경과 인문지리, 역사, 문화유산 등 8장으로 구성돼 방대한 정보를 900여 쪽으로 집대성했습니다. 면지 발간은 미래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민관 합동으로 왕궁면지 편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자료 조사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왕궁면지 후원금으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 또는 이제 출향인들까지 합해서 약 한 9,300만 원 정도 모금해서 어제 27일 왕궁면지 발간 기념회를 최초로 성대하게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제공한 사진과 구술 기록들이 생생한 자료로 활용됐습니다. 왕궁면지는 주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홍보 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지역 발전의 바탕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참여로 기초 자료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모 등 마을 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가 사업, 그다음에 시 사업, 마을 사업들을 연계해가지고 주민들이 더욱 풍요롭고 왕궁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왕궁면지는 총 1,100부가 발행돼 마을과 후원단체, 공공기관에 나눠지며 전자도서 등록 후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힘이 모여 탄생한 익산 최초 지역 자료집 왕궁면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3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6,1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35,780명, 해외 유입 379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 26명 줄어든 37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46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79명을 비롯해 익산 210명, 군산 143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6일 기준 0.79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4명 발생했습니다. 물고기의 생태 통로인 어도가 60% 넘게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도내에 설치된 827개 어도 가운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곳은 519개입니다. 지난 4년간 개보수된 어도는 17개로 연평균 4개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어도 부실률이 62%에 달하면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의 다양한 축제들이 오는 10월에 열립니다. 군산시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시간여행마을 일대에서 제10회 군산 시간여행 축제를 엽니다. 드론쇼와 거리 퍼레이드 등 구도심 곳곳에서 축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10월 8일부터 9일까지는 짬뽕 특화거리에서 제2회 군산 짬뽕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짬뽕 쿠킹 클래스와 세계 이색 짬뽕 체험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익산 석공예 명장 3명이 전국 기능경기대회 석공예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8일간에 걸쳐 경남에서 펼쳐진 제57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석공예 부문에서 전북 대표로 출전한 강길남, 박성옥, 김홍재 명장이 각각 2등과 3등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앞서 46회 대회에서는 전호감 명장이 또 51회 대회에서는 전호성 명장이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주요 산림은 다음 달 20일 전후로 단풍이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올가을 단풍 예측 지도를 보면 지리산은 다음 달 20일 전후로, 정읍 내장산과 대하수목원 등은 다음 달 25일 전후로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단풍 절정은 해당 수종의 50% 이상이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이 전주상공회의소에 대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윤방섭 전주상의회장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에 직무대행자로 유길종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상의는 사상 처음으로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2월 회장 선거를 치렀던 전주상의는 회원이 기존 600명에서 2배가량인 1,160명으로 급증하면서 매표 논란이 일었고, 일부 의원들은 윤 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이 단일임금 체계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전북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청들이 비정규직 임금을 1유형과 2유형 등으로 구분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단일 기본급 체계를 적용해 지역별, 직종별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월등히 높은 만큼 급식실 환경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익산 서동축제 기간에 투어버스가 운영됩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서동축제가 열리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간 미륵사지와 금마 서동공원을 오가는 투어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시간은 오후 3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10분 간격입니다. 투어버스를 이용하면 투어 매니저로부터 미륵사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전북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남원에서 열린 2022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익산시는 총 22,508점을 얻어 전주 정읍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익산시는 좌식 배구와 골볼,
테니스 등 15개 종목에 119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군산시가 20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포상 대상자 공고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전통시장 소비촉진 캠페인과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군산시는 친환경 생선 건조장 설치와 명산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 대야시장 주차 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에 나섰습니다. 익산 국제도그쇼와 반려동물 축제가 다음 달 8일부터 이틀 동안 익산 종합운동장 보조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개최하지 않다가 3년 만에 국제도그쇼를 열게 됐습니다. 국제도그쇼에는 진돗개와 골든리트리버 등 60여 종, 1000여 마리가 참가해 서로 다른 매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또 국제도그쇼와 함께 열리는 반려동물 축제는 개통령 이웅종 콘서트,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전문가 패티캣 특강 등이 진행됩니다. 한편 익산 함열에는 3,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반려동물 무료 잔디 놀이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악취 저감에 노력한 민간인과 공무원의 감사패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민간인 수상자는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손문성 위원장을 비롯한 18명의 위원과 익산상공회의소, 국도화학 익산공장, 정민농장 등입니다. 또 환경관리과 한재인 계장 등 공무원 3명에게는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익산시는 악취 저감 행정을 통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악취 민원이 53.7% 감소하고 화학약품 냄새 민원은 67.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계정동이 통합사례관리 대상 14가구에 가구당 7매의 세수건을 지원했습니다. 또 헌수건은 수거해 군산 유기견 보호센터에 재나눔했습니다. 망성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지역 소외계층 80여 가구에 직접 심은 고구마를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의 기온은 10도에서 27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날씨는 맑은 가운데 18도에서 24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